터무니없이 높은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나 또는 판사로서의 재판 경력, 능력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지의 곽경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실 이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주제는 의뢰인들이나 시청자분들께서 상당히 관심도 많고 궁금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서도 저희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하고 또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변호사 선임료에 대한 부분은 수임 약정이나 위임 계약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 사무를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저희 변호사 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변호사님들도 항상 고민을 거듭할 정도로 어려운 주제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변호사 선임료를 말씀드리면 크게 착수금과 성공보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착수금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수임 약정을 하고 나서 위임 사무에 착수하기 전에 이제 받는 금액으로 일종의 계약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공보수, 이 성공보수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사건과 관련해서 위임된 사무를 다 수행하고 그 사무가 성공하였을 때, 즉 승소하였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승소하였을 때 받는 보수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이러한 변호사 선임료, 즉 변호사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변호사 보수는 법무법인, 즉 로펌이나 변호사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서 받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무형의 업무에 대한 그 대가에 해당하기에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해지기보다는 사건의 난이도나 투입되는 시간, 노력 등에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건의 난이도가 높고 투입되는 시간이 많고 또는 투입되는 노력이 많을수록 변호사가 제한하는 선임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질 수 없는 변호사 보수에 대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수임 약정을 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협의할 때 있어서 어떠한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 보수에 대한 회수 가능성입니다. 대법원 규칙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고 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를 소송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나 소송 비용 청구는 승소한 쪽에서 패소한 쪽에 청구가 가능한 것이기에 변호사 선임료와 함께 승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병행되어서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의뢰인으로서는 승소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신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미리 예측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상지에서도요, 일반적인 민사사건의 위임 약정에 있어서 착수금을 정할 때에는 이러한 대법원 규칙을 대략적인 가이드로 참고해서 의뢰인과 협의를 거쳐서 약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변호사 위임 약정 또는 위임 계약은 각 심급마다 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소송은 1심, 2심, 3심 이렇게 심급이 나눠져 있고요. 통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약정도 각 심급별로 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심급별 계약이라는 것은 각 심급에 따라서 착수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고 물론 성공보수도 심급별로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착수금의 경우에는 의뢰인 또는 상대방이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셔서 항소심 선임료에 대한 특약을 1심 계약 시에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1심이 끝나고 난 후에 항소심 선임 계약을 함에 있어서 1심 변호사가 항소심 사건의 선임료로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고액의 금액을 제시한 경우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높은 수임료를 감내하면서 1심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또는 불가피하게 1심과는 다른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인데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1심과 같은 조건으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찾기 위한 상담부터 계약, 그리고 나아가 1심 변호사의 경우에는 1심을 수행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당 사건을 파악하였지만 새로운 변호사의 경우에는 1심 사건의 기록부터 다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라면 높은 항소심의 수임료로 비결될 여지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고려하면 1심 변호사 선임 시에 보수에 대한 약정을 하시면서 2심과 3심과 같은 상소심에 있어서의 변호사 보수에 대한 내용을 미리 정하여 두시는 것이 의뢰인에게 보다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세 번째 유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이러한 사건 위임 약정 시의 심급별 계약은 성공보수와도 직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공보수는 통상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가해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그 요율을 정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정액으로 승소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 얼마를 지급하겠다라는 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가액 등을 기준으로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또는 이익의 가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준에 대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원고 쪽이 아니라 피고 쪽이 되어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승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인 원고로부터 받는 금액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 이 의미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이런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 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그러면 피고가 얼마를 방어했는지 그 금액이 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피고가 방어한 금액을 기준으로 승소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라고 보아서 성공보수를 정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성공보수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 수임 약정 시에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명확한 합의가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와 관련한 문제인데요. 당사자나 의뢰인들은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를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반면에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금원을 수령했는지 이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공보수에 대한 지급 시기를 판결 내용에 따라 지급할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성공보수의 약정에 대해서 그 이해의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고요. 특히 성공보수의 기준 금액이라든지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임 약정 시에 이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의점입니다. 막연히 저렴한 변호사 보수를 제시하거나 또는 수임료를 제한할 때 전관 출신이거나 검판사와의 인맥만을 강조하면서 터무니없이 높은 변호사 보수를 제한하는 경우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나 또는 판사로서의 재판 경력, 능력 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맥에 의존해서 비롯된 고액의 변호사 보수의 경우 수임 여부를 결정하실 때 상당한 신중을 요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싶은데요. 반대로 막연히 저렴한 변호사 보수만을 강조하면서 수임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약정한 변호사 보수 또는 제한하는 변호사 보수가 소송의 난이도 그리고 투입되는 시간이나 노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면 변호사로서는 소위 미치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위임 사무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기에 단순히 저렴한 수임료에 매몰되기보다는 적절한 수임료를 지급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합당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의뢰인들에게는 보다 이익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 특히 건설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기간이 상당히 장기간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요. 당해 심급의 종료 시까지 변호사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임료 약정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은 변호사 수임료와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보다 의뢰인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유익한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